자, 또 이제 지혜를 맞대보기 위해서 한 분 더 모셨고요.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뉴욕 증시의 거칠은 조정, 그리고 또 지금 주가지 선물도 사실 미국 선물은 뭐 약하죠. 네, 한 1% 정도. 네, 뭐 이게 아시아 이제 전산 스크린이니까 아시아인들, 특히 우리나라 분들도 의외로 많이 참여를 해요. 뭐 미국 주가지 선물 참여도 하시고 거기에 이제 미국 주식 참여도 네. 요즘 서학개미라는 용어 나오듯이 어제 아까 이제 잠깐 김현민 매니저랑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 트리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왜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이거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액면 분할의 억지스러운 힘이 조금 그 반작용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좀 촉매가 되고 뭐 애플 또 테슬라 이렇게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이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땅 땡기다 보니까 네. 하면서 이제 같이 우르르 나온 이제 이런 부분이 과매수 상태에서의 그렇죠. 차익 실현 빌미 누군가가 아까 얘기했던 눌렀다. 네. 앵커시군요. 예. 저는 아니에요. 저는 잘 아니, 이렇게 그 정리를 왜 해주셨네요. 주문 잘못 누를 때 미국식 표현은 fat finger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매도 버튼이 붙어 있을 경우에 손가락이 두꺼우면은 두꺼우면, 매수를 할 때 매도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기계적인 시스템 트레이딩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매도가 뭔가 어느 터치를 하면은 같이 우르르르 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일회성으로 이렇게 어떤 분란인지 추가 여지는 좀 있겠지만 지속할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한 제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아니, 자세히 뭐 말씀드릴 뒤에 것 거 같은데. 당겨와도 돼요. 예, 뭐 저는 뭐 환율이나 금리 부분의 변동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움직였는데 가격 조정이 이제 뭐 이쪽 그 외국 표현으로는 이제 서든 크래시가 이제 나온 걸로 좀 볼 수 있고 그 이제 원인으로 본다 그러면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과매수 부분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 특히 대장주가 이렇게 딱 흔들리면은 그 밑에 네. 있는 애들은 그거에 이제 몇 배수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연쇄 반응으로 생각이 들었고 일단 가격 조정은 굵고 짧게 기간 조정은 저는 미국도 한 9월 정도는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좀 희한한 건 네. 말 끊어서 그렇지만 보통 저렇게 서든 크래시라고 해서 뭐 말씀하신 네. 막 후다닥 함이 있으면은 외신이 막 뜨거든요. 재료가 그렇죠. 기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 받을만 했는데 이제 저런 정도 받을만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추세가 이렇게 딱 꺾이면서 이제 뭐 칼이 이렇게 밑으로 가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송곳이 잠깐 찔렀다. 뭐 이렇게 좀 비유를 하면 좀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걸 이제 반등으로 돌려 세우는 거는 역시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의 3분기 실적 추정치가 모이는 네. 9월 하순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한 단기적인 기간 조정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우리나라 시장도 뭐 연관을 지어서 본다면 먼저 맞았잖아요,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 뭐 오늘 하루는 뭐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변동성이 모이는 동시만기를 매를 좀 미리 맞으면서 오히려 좀 부담을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수긍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좀 달라지기를 바라보긴 합니다만 사실 시초가나 계장가는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이제 이거를 방어할 만한 기전, 방어 기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제 이제 나왔던 재료, 그래서 일발장전에 이미 팩트니까 다루겠습니다. 손실은 정부가, 수익은 투자자에게 뉴딜 펀드를 얘기했습니다. 친절한 정부시 종목을 찍어주잖아요. 종목이 한 40개가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KRX, BBIG, K 뉴딜 지수 좀 길긴 한데 BBIG는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렇게 쭉 열거됩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런 주요한 기업들이 이제 탑을 차지할 거고 게임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들어오면은 순서가 좀 바뀔 수는 있겠죠. 그건 좀 참고해 보셔야 되고. 하여튼 정부의 친절한 종목 선택이라고 표현은 저렇게 했는데 타이밍이 좀 공교롭게 그랬어요. 물론 정부가 뭐 미국 주가 떨어질 줄 알고 저렇게 한 건 아닐 거고 저 규모가 꽤 되죠. 네. 뉴딜 펀드가. 전체 금액이 이제 민관으로 이제 한 170조 원 정도 조성을 한다라고 실제 이제 펀드에만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업에 같이 이제 투자하는 금액까지 포함하면은 네. 170조 원 정도의 이제 규모로 형성이 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은 손실을 이제 보전해 주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35%?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현실성이 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원금 보장 추구형이죠. 네, 원금 그쵸. 보장 확정형 이렇게 세상에 그런 상품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사기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어저께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건 손실을 이제 보전해 준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좀 됐기 때문에 원금 보장 이 추구요.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뭐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네. 정부는 확실히 이제 뭐 중장기적인 우리 국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을 이쪽으로 이제 잡고 있다라는 걸 뭐 명실상부하게 이제 천명을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뭐 실제로 정부가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좀 나열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뭐 익히 우리 투자자분들 특히나 뭐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이름만 대면 뭐 익히 알만한 기업들을 전부 다 이제 망라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책의 모멘텀이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 여당이 또 지지율과도 또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저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가뜩이나 뭐 정부 여당도 그렇고 뭐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렇고 사실상 이게 정책 동력을 조금 더 강하게 받기 위해서는 지지율이 한창 좀 좋았을 때 조금 더 시적절하게 좀 시행을 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주도를 해 나갈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 기업들 포함해서 그 밸류체인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시장을 뭐 주도해 나갈 종목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또 나온 추가로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 앞에 이제 대표적인 대형사들이 있고, 뒤에 이제 약간 중소형 순위대로 쭉 열거가 됐는데,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그 한국거래소, 그 KRX, KR,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자료 다 있습니다. 뭐 저만 독특하게 있는 건 아니고 한 화면에 다 보면은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저렇게 쭉 열거했는데 다 일일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저 중에서 그래도 이제 위치상 조금 네. 함축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즈, KG 이니시스, 유비쿼스 홀딩스, 네오위즈. 그 위치가 아직은 아까 김현 매니저 얘기했듯이 네네.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게 네, 없기 오른 게 때문에 없는 펀드가 성정이 되고 지수가 구성이 되고 지수를 구성하는 기업들이 선정되면 자동적으로 매입은 하게 되잖아요. 네. 물론 당장 오늘은 아니더라도 뭐 그런 의미에서는 어떨까요? 좀 안전판 역할을 할까? 저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주식으로 그러니까 유통 주식으로 투입이 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시행을 하는 회사의 다른 형식으로 사업에 예, 직접 투입이 될지는 펀드의 규모를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저 종목들을 누가 뽑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참 이 면밀히 정말 열심히 며칠 밤을 새서 뽑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정말 그 거래세 많이 걷어가는 KRX 분들이 열심히 뽑았겠죠. 예. 약간 공무원 틱합니까? 위험한 발언이다. 이거 하지 맙시다. 일단 그냥 시가총액으로 기계적으로 뽑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네.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알만한 그리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뽑았기 때문에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냥 조금 찬성 쪽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 펀드가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지만 이 지수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지수는 하나죠. 네. 코스피 200 지수 하나입니다. 왜 그러느냐? 국민연금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탁상 공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식시장에 어떤 종목으로 가야 되느냐를 계속 이제 투심으로 좀 밀어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이 행사를 하기 위한 이거를 시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봤을 때는 뭐 저는 아직 뭐 10분의 1도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뭐 이제 저 같은 브로커는 뭐 굳이 그걸 뭐 비난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안에서 이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 종목 중에는 없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행사,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그린 뉴딜 쪽이 조금 더 집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디지털 쪽이나 뭐 이런 쪽은 사실 뭐 오른 것도 좀 많이 올라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뭐 제가 이제 정부의 관계자라면 하여튼 뭔가 좀 물리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뭔가를 뭐가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디지털 쪽, 그러니까는 뭐 물 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뭐 작은 걸 삽질을 하나 하더라도 좀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린 뉴딜 관련된 쪽으로 조금 뭐 방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이제 주가 레벨이 이미 높아져 있는 것들은 좀 배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역시 핵심은 에너지 그리고 뭐 통신 뭐 이런 쪽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5G는 뭐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배제를 하고 네. 저는 역시 수소 쪽으로 딱 이렇게 좀 집중을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뭐 대표적인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죠. 두산 퓨얼셀. 두산 퓨어셀. 예, 두산 퓨얼셀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 리스트 안에는 지금 없습니다.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이제 논리는 이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좀 보여주는 것을 조금 치중할 필요도 있고, 뭐 예산도 그쪽이 좀 더 많긴 합니다. 1조 정도. 그리고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을 좀 배제를 한다면은 역시 좀 새로운 신사업을 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물리적으로 뭔가 보여준다는 의미, 뭐 이런 걸 봐서는 또 수소 경제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저는 이제 압축을 해서 종목 하나로 딱 찍어라 그러면 저는 두산 퓨얼셀 오히려 이런 게 더 오, 오히려 저는- 포인트 좋네요.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정부는 2차 전지 쪽보다는 사실 수소 쪽이다. 네. 이 얘기는 어제 이제 정보회의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예, 예. 거기에 이제 또 말씀하신 5G는 오늘 아침 이제 외신 보도지만 퀄컴이 램프업 5G 스마트폰과 랩탑 그래서 이제 뭐랄까 5G 쪽으로 퀄컴이 이제 움직이고 이제 칩셋이 들어가는 것들이 외신에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뭐 맥락은 좋네요. 수소 5G. 이게 또 압축. 압축. 뭐 이거 뭐 여러 가지 열거해봐야 뭐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될 게 없을 것 그렇죠. 같아서. 아까 그 압축해서 40개 뭐 다 리스트는 KRX 들어가면 다 나온다니까. 종목 하나 딱 집어서. 네. 두산 퓨어셀 괜찮네요. 김민 매니저는. 저도 숟가락 이제 얹고 싶은데 아까 하나 솔루션 말씀드렸잖아요. 네. 결국 어제 이제 시장이 방금 우리 차장님이 정확하게 분석해 주신 내용을 시장이 그대로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어제 정책 발표가 나왔는데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은 뭐 거의 꿈쩍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수소와 관련된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하나 솔루션, 효성중공업, 두산 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고 이제 두산 퓨얼셀도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뭐 제법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많이 올라와도 이제 시가총액 뭐 한 2조 원 중반대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찌 보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좀 조정을 좀 잘 받았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 저는 또 한 표 드리고 싶고 이제 제 의견으로 이제 또 요 종목 중에 하나를 좀 꼽는다면 저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일렉포일. 결국은 일진 머티리얼즈도 뭐 동방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친환경 쪽 섹터잖아요. 그린 뉴딜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고 그리고 이제 동박 기업들 중에 최근에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던 PMT라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제 상승을 하고 마치 애플처럼 테슬라처럼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PMT라든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SKC라는 종목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원래 이제 동박 관련된 기업이 이제 캐파가 좀 가장 컸었던 회사가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업에 비해서 약간의 이제 증설을 좀 머뭇거리다가 점유율을 이제 조금 뺏기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지나치게 조금 횡보를 좀 오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거의 수준보다 거의 뭐 한 20% 정도밖에는 상승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른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거의 뭐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한 100에서 150% 정도 올랐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물론 뭐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봤을 때는 일진 머티리얼즈도 결코 뭐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이제 동종의 기업에 비해서 봤을 때 특히나 또 동박과 관련된 기업들의 PER과 견주어 봤을 때는 일진 머티리얼즈는 충분히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증설을 하겠다라고 또 뒤늦게 어쨌든 발표를 좀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시장의 캐파 자체가 계속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어찌 보면 이제 LNF하고 단순 비교를 조금 해드려 보면 LNF가 실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랬어요. 정말 2차 전지 소재 기업인데 왜 얘만 못 가나 싶을 정도로 거의 1년 가까이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이 회사가 이제 증설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LG 화학 쪽에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이제 대시세가 이제 폭발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결국은 이제 이런 시세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 시점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걸로 우려되는 이런 구간에서 오히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관심을 좀 넣어 두신다면은 충분히 좀 시간만 조금 투자하신다면 승산이 네. 있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말씀 나누는 가운데 또 재료들이 떴는데 잠깐만 다루고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여부에 대해서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중 관계를 더 높일 것이다. 이렇게 주중 대사가 오늘 얘기를 했네요. 일단은 또 시장 또 방어적인 기전으로 네. 뭐 저런 거 찾아야죠. 우리가. 이런 것도 나와줘야 또 이런 장에. 그렇죠. 일단은 개장가는 뉴욕 증시의 하락과 그다음에 그 거칠은 조정에 대해서 반영은 할 겁니다. 근데 개장 이후에 오늘은 사실 정경민 차장이 얘기했던 10시에 2부 개장, 그다음에 11시에 3부 개장일 거예요, 아마. 네. 10시에는 이제 중대본의 확진자 수 발표, 11시에는 방역 단계의 그 강화를 완화할 것에 대한 여부, 이것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김영 매니저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까 네. 김영 매니저가 잠깐 코멘트를 좀 해주시죠. 한중 관계 더 높일 제가 오늘 후성 말씀드렸잖아요. 아, 네. 너무 갖다 붙이는 걸 수 있는데 후성에 제가 중국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죠. 아, 네. 뭐 한중 관계 좋아진다면 뭐 후성도 훨씬 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역시나 또 한중 관계 얘기 나오면 엔터주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뭐 최근에 또 JYP 엔터가 또 고점을 또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엔터주들 조금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뭐 엔터나 컨텐츠, 저는 CJ ENM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워낙 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최근에 빅히트라든지 뭐 이런 거 상장과도 또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CJ ENM 관심 있게 한번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시초가를 바로 공격하는 건 아니거나 그렇죠. 이제 네네. 주가는 조정을 받더라도 어느 순간은 또 하방 경직을 나타낼 거고 다시 또 재반전을 시도할 때 그 네. 즈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기업들 네, 얘기해 주신 맞습니다. 거죠. 자, 오늘 금요일인데 이벤트 예정돼 네, 있나요? 오늘은 이벤트는 없고요. 내일 제가 이제 또 주말 이제 특집 방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제가 항상 2주에 한 번씩 이제 주말 방송을 진행해 드리는데 꼭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는 참 얘기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참 좋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심리적으로 많이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내일 제가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튀는 종목을 잡아라라는 우리 매일경제TV 생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 종목 진단 그리고 시장 전략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오전 10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또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시장의 또 흔들림에 또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시는 분들이라면 내일 오전 10시 김영민 매니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함께 해주신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